계산대 위 화면에 붉은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가격 변조 의심. 구경꾼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스티커 바꿔 붙였나 보네.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장바구니를 뒤지고 작은 조각 케이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느긋하게 들렸습니다.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싼 스티커로 바꿔놨다니까. 노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네가 그랬다고? 도와준 건데 왜 다들 난린데요? 그 순간 노인의 마음속에 하루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그날 아침 미역국을 끓여보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6시간 전, 겨울 새벽의 어둠은 아직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지만 조용할수록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그리고 벽에 붙은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소리. 바람이 스치자 전단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인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전단지 앞에 섰습니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역 2,980원, 오늘만 1,980원. 달걀 6개 특가 1,100원. 두부 1,750원. 그는 작은 돋보기를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오래된 돋보기에는 작은 흠집이 많아 글씨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역 두부 달걀 6개 딱 그것만 사면 된다. 그는 매일 전단지를 보고 가격을 외우고 다음날 더 싸면 그날 사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계산하고 계산하기 위해 또 계산하는 삶. 그의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4장, 그리고 어쩌다 들어온 10,000원짜리 1장이 있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굴러다녔지만 그걸 다 합쳐도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미역국을 끓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벽 옆 작은 달력한 귀퉁이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역국 끓이는 날.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그녀는 생일마다 꼭 그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미역을 너무 오래 끓여. 금방 불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끓이고 싶어. 오늘은 그는 작은 서랍을 열어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약 봉지, 그리고 쌀 쿠폰, 마트 적립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쿠폰을 펼쳐보았습니다. 유효기간 3일 전, 쿠폰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봉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든든하니까. 그는 옷장 문을 열어 패딩을 꺼냈습니다. 손목 부분이 닳아 색이 바랜 패딩. 소매 끝은 헤어져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털어 입었습니다.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 주머니를 확인하니 연금 카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술에 취해 소리치고 문 앞에서 돈 좀 내놔, 비밀번호 뭐야라고 소리치던 그 장면. 그날 이후 연금 카드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는 슬쩍 한숨을 내쉬며 지갑 속 현금을 세어본 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과일 가게 앞에 새로 들어온 딸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딸기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했는데. 하지만 가격표를 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기 한 팩에 12,900원. 이런 걸 살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 버스를 타기 위해 카드를 찾으려다 카드가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전을 꺼내 한 개씩 천천히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딩딩딩.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손에 든 동전이 서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잘 넘어가자. 괜찮을 거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바람이 계산대 앞에서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될 거라는 걸. 버스에서 내려 마트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노인은 두 손으로 종이봉투를 감쌌습니다. 손바닥을 스치는 거친 종이 촉감이 그를 현실로 잡아두었습니다. 봉투 속엔 유효기간 지난 쿠폰과 이름 없는 적립권, 그리고 아내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역은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 금방 불어. 그 말이 귓가에서 춤을 췄습니다. 오늘은 오래 끓일 거야. 집에 가득 냄새가 나게. 마트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난방 공기와 냄새가 스쳐왔습니다. 세제 냄새, 오렌지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 그는 카트를 잡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카트는 크다. 크면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파란 손바구니만 들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미역 코너였습니다. 대용량 봉지가 그램당 더 싸지만 그는 항상 작은 봉지를 샀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렴한 선택이란 수량이 아니라 버려지는 양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대용량이 더 싸요. 오늘만 행사예요. 남을까 봐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직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부 코너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두부 위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1980원. 달걀 코너 앞에서는 6구짜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미역 1980원, 달걀 1100원, 두부까지 하면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역국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두부도 사자. 바구니가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작은 종이 상자 안에 정말 작은 조각, 초 하나 꽂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아내는 생일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케이크는 생일날만 먹어야지. 그는 상자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오늘은 생일이니까. 그 순간 그의 바구니 속에는 작은 생일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역, 두부, 달걀, 그리고 케이크 한 조각. 별것 아닌 장바구니인데 그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찾으러 이동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박 타박 타박.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은 마트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잘 넘어가자.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장바구니가 오늘 하루의 무게가 될 줄은. 그리고 몇 시간 뒤 계산대 앞에서 그 장바구니 때문에 멈춰 서게 될 줄은. 손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바구니 속에서 케이크 상자가 흔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잘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오랜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이 좀 낯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 커다란 카트를 가득 채운 중년 여성, 그리고 등산복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 노인은 맨 뒤에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손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구부리다가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는 남몰래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통증보다 주위의 시선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바구니 속 케이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앞에서 계산하던 젊은 여성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적립 포인트요?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 해주세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적립권을 내밀려다 멈췄습니다. 괜히 귀찮게 보일 수도 있겠지.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천천히 올리셔도 됩니다. 노인은 미역 봉지를 올리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구니 속에서 조각 케이크가 보였습니다. 그는 케이크부터 올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놓고 싶었던 걸까? 바코드 스캐너가 케이크를 읽어냈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 그리고 두부, 그리고 달걀. 모든 건 평범했습니다. 계산원도 노인도 이 순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삐 하는 소리 대신 처음 듣는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왜? 모니터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가격 변조 의심. 순간 계산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헐, 스티커 바꾼 거 아니야?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거 진짜 많대.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계산원이 바코드 스티커를 살짝 벗겨내자 그 아래 다른 가격표가 나타났습니다. 계산원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이 스티커 새로 붙은 건데요.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한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계산원은 보안 요원을 호출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모여들었습니다. 욕설, 헛기침, 비웃음,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보다 진실을 먼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시 얘기 좀 나눠야 합니다.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보안 요원이 바구니를 확인하자 케이크 상자가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 속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케이크도 샀네? 나이 들어서 단 거에 헌장했나? 그 말들이 칼처럼 귀를 베었습니다. 노인은 케이크 상자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는 몰랐습니다. 조금 뒤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타날 줄은. 보안 요원은 노인을 안내하여 계산대 옆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 CCTV 확인을 위해 매장 관리자를 호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쳐다봤고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상품이 바뀐 경위 확인해야 합니다. CCTV 확인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을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고 가족과 멀어져도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포개고 케이크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초라한 상자. 하지만 오늘 그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상자였습니다. 그때 계산대 주변이 갑자기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 올리면 조회수 나오겠다. 노인의 표정이 고개 숙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해는 풀리겠지. 오늘 생일인데 울면 안 된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을 받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CCTV에서 확인된 건 있는데 지금 관리자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게 나왔습니까? 보안 요원은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점장이 서둘러 나타났습니다. 노인 앞에 앉더니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CCTV에 한 남성이 어르신 바구니에 다가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라고요? 젊은 남성이 가격 스티커를 바꾸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르신 뒤에서 비싼 걸 살 필요 없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노인의 기억 속에서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익숙한, 듣기 싫었던 목소리.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발걸음 소리. 누군가 계산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검은 점퍼, 익숙한 신발, 뒤로 젖힌 모자. 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예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와주려고? 아버지는 가격 모르잖아요. 비싼 걸 왜 사요? 내가 싸게 바꿔놨다니까. 말투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 계산원과 보안요원, 매장이 모두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바구니에 임의로 가격 스티커를 변경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아버지 물건인데 아버지 도와준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건데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네가 결정하니? 내 장바구니잖아. 돈도 내가 관리하잖아요. 아버지 카드도 내가 관리하고 비밀번호도 내가 바꿨잖아.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계산원과 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카드를 가져갔다는 건가요? 가져간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라니까요. 그가 말한 관리라는 단어에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 돈이다. 나는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아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얘기 그만 좀 해요. 죽은 사람 얘기로 사람 질리게 하지 말고. 순간 노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그를 산채로 찢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숨이 찬 목소리. 아버지, 노인을 보자마자 딸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전화 안 받으셔서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효녀납셨네. 아버지가 돈 갖고 이런 거 사니까 그렇지.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해?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들의 가족사를 향해 쏠렸습니다. 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가족끼리 일인데 왜 끼어들어요? 가족이라서 되는 일이 있고 가족이니까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리고 딸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보호할게요. 노인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말, 평생 듣지 못한 말. 오늘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장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감싸고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점장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가격 변조 및 카드 무단 사용 의심 내. 매장 이름은 남은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노인의 심장 박동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쿵, 쿵. 노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등엔 굳은 살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에 만든 자국이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까지 왔니? 아버지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딸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비친 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픔이었습니다. 노인은 케이크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거 미역국이랑 같이 먹고 싶었어. 딸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먹어요. 그러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관리가 필요해. 돈도 그렇고 결정도 그렇고. 딸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관리? 네가 한 건 도둑질이야. 매장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금카드를 가져갔고 비밀번호까지 바꿨잖아. 아버지가 원해서 그랬다고.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프게 박혔습니다. 나는 너에게 맡긴 적 없다. 아들은 씹어 삼키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힘들어. 힘든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잠시 후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점장이 경찰을 안내했습니다. CCTV에 이 남성이 스티커를 바꾸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바코드 스티커를 왜 바꾸셨습니까? 아들은 또다시 자기 합리화했습니다. 도와준 거라니까요. 아버지는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노인은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싼 걸 사고 싶은 게 아니다.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싶었다. 그 말에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어머니 생일이었거든. 딸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엄마 생일. 노인은 말없이 케이크 상자를 들었습니다. 네가 바꾼 건 가격 스티커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다. 경찰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연금카드와 비밀번호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나와주시죠. 아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해서 그런 거라고요. 내가 관리하려고. 관리와 통제는 다릅니다. 밖으로 나와주세요. 경찰이 아들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간 동안 노인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바구니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계산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다시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꺼낸 작은 노란 포스트잇을 케이크 상자 위에 붙였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거 제가 사야 하는 건데. 맞아요. 어르신이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러더니 그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쏠게요. 제 카드로. 노인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받을 수 없어요. 그때 계산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인트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이거 행사 쿠폰. 작은 거지만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포인트 적립 카드가 하나둘 계산대 위로 쌓여갔습니다. 마치 묵직한 마음들이 쌓여가는 것처럼 점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 매장이 사모님 생일을 축하드리는 겁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떨어져 작게 번졌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고맙다. 딸은 아버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손동작에는 미안함과 후회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경찰과 매장 직원, 딸은 아버지를 매장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은 경찰과 함께 조용히 매장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영수증처럼 정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춥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아직 그의 손등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살짝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괜찮다. 살다 보면 누구든 바빠지는 법이지. 딸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바빠도 사랑을 잊으면 안 되죠? 그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딸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잘못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길가의 가로등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전단지가 담긴 종이봉투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겠다. 내일은 너와 함께 장 보러 가면 되니까.
딸은 종이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받아든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참 좋아했을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얼마나 용기 냈는지. 집에 도착해서 딸은 작은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두부반모, 달걀 지단을 올린 간단한 상. 아버지가 케이크 위에 초를 꽂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잘 보고 있지? 딸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인은 촛불을 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잊어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노인은 잊혀질 뻔한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온기를 함께 나눠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떤 이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